기계식 주차장 설치 10대 이상 경우에 심의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차 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 전용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이 기계식 주차장을 10대 이상을 건물 내부에 설치를 해도 구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심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축 설계를 할 때에 기계식 주차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경우에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계식 주차 10대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 건축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계식 주차 10대를 설치하는데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하면서 건축 실무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심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를 함에 있어서의 인허가는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설계 및 인허가 할 때에 체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건축 실무를 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와 각 구청별 심의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건축조례를 확인해서 건축 심의 대상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은 각 구청별로 심의 기준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건축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 자, 건축 심의가 왜 중요합니까?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만 건축 허가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심의는 건축 인허가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건축 심의를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뭐 조건부 심의 통과 아니면 재심 아니면 반려 아니면 원안 통과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조건부 통과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재심이라든가 반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건축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해당 구청의 담당자와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도 이렇게 구청 들어가서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면 사실 접수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물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은 접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 없이 이렇게 간략하게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접수를 한 다음에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해당 지자체 조례와 심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각 구청별 심의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사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잠깐 놓쳤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은 각 구청 홈페이지와 건축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내가 설계하는 건축물이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인허가 기간이 늦어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주분들도 이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고 심의를 안 받고 건축허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심의 대상 여부가 잘 모를 때는 각 구청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2019년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19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건축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보통 뭐 한 15부, 12부 이렇게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한 데 있어서 이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또 조건부 통과라든가 원안 통과라든가 부결이나 반려를 하기 때문에 이 건축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각 구청별 심의 대상 기준을 여기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5개 구지 않습니까? 25개 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구청별로 다른데요. 여기 운영 기준의 자료를 보시면은 각 구청별로 심의 대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양한 심의 기준의 접수 양식이라든가 또 심의 양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은 이관용 건축학교 법규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관용.com을 들어가셔서 법규 자료실에 가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또 본청 사이트 들어가서 이 심의 기준이나 운영 기준을 좀 다운받아서 실무에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건축 심의를 주로 받는 그런 용도와 대상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 받는 용도가 있는데요. 25개 구마다 그 심의 대상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구에서 이러한 용도는 건축 심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시원인데요. 고시원 30실 이상 경우에는 많은 구가 건축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는 고시원 20실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 심의를 받고요. 또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건축 심의를 받아라 이런 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거지역 내에서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만은 다중주택을 설치할 경우에 민원도 많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중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지역에 이 건축 심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양 대상 건축물인데요. 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같은 경우에 이 건축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룸형도 20실 이상이라든가 뭐 30실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실별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1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구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도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로변 3m 건축선 후퇴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대로변에 3m 후퇴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시면 3m 건축선 후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건축 심의를 받는 내용들이 있고요. 각 구청별로 들어가 보면은 대략 한 15줄에서 20줄에 해당되는 다양한 심의 대상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기준을 다운받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10대 이상이면은 뭐 작은 규모인데요. 10대 이상을 설치할 때도 건축 심의를 받는 구청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식 주차장 설치 10대 이상 경우에 자, 심의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차 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 전용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이 기계식 주차장을 10대 이상을 건물 내부에 설치를 해도 구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건축 심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구로구, 그리고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자,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을 8대 이상만 설치를 해도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가 기계식 주차장을 10대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은 건축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좀 이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대 같은 경우는 좀 중규모 건축물에서 일반적인 주차 설치 내용이 되는데 10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건축 심의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살펴보니까 14개 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 인허가 기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해서 건축 설계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주분들도 굳이 10대를 하지 말고 9대면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10대를 안 하고 그냥 9대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와 시간 그리고 일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10대 이상의 옥외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 건축 심의를 받는 구청이 있습니다. 자, 10대 이상을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안 받고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받는 구청이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나 또 건물과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의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하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 빌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물 같은 경우는 내부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심의 건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강남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하식이나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가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요, 5개의 기계식 주차장을 10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초구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을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 심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심의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요. 저도 현업에서 건축 실무를 하고 건축 허가를 접수하는데 이 내용이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송파구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0대 이상을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은 심의를 받지 않는데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일정에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식 주차장 설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실무를 하고 인허가를 접수할 시점이 있다면은 먼저 구청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다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이 심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사실 실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2022년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새로운 용도라든가 규모가 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해당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건축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된 심의 대상 여부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 실무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실무 내용을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